일단은 우리 그 저번 주에 그 18번부터 29번 내가 32번까지 풀었던 그 사설 모의고사 4회차 이거 지금 이제 33번부터 마저 풀어볼 건데 앞에 좀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이 모의고사에서 뒤쪽에 또 3점 문제가 좀 많이 배치가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그 순서 배열이랑 그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더라고. 그러니까 채점한 거 보니까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좀 지문 이제 이거 빈칸 문제 좀 이거 긴 문장들 집어넣는 거랑 그리고 그 이제 뒤에 아마 41번, 42번 문제가 될 텐데 한번 같이 보자. 자, 우리 33번부터 한번 같이 보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일단 빈칸을 뚫었으면 뭐 이제 그러니까 각자 나름 일단 푸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 뭐 이제 그 빈칸이 뚫린 문장을 읽어보고 뭐 문장이 뭘 요구하는지도 알아보고 그걸 이제 위에서 이제 지문에서 찾아서 유출을 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지문을 읽는 거면 기왕 읽는 거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그러니까 문장의 그 구조지. 그러니까 그런 문법적인 요소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지문에서 뭘 얘기하는지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33번이랑 아마 34번은 조금 그런 걸 위주로 볼 것 같은데 일단 33번 보면 그 처음 조금 읽어보자. 처음만. 그 previous discoveries helped us recently realize that 거기 that 한번 거기 뒤에서 끊어줄래? that 뒤에서. 그러니까 이 that은 지금 그러니까 앞에 있는 realize는 깨달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을 깨달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뒤에 that은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의 that이지. 그러니까 뒤에다가 완전한 문장을 끌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뒤에 보면 그러니까 96% of all matter and energy in our universe.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우주 안에 있는, 우리 세계 안에 있는 뭐 그런 물질들 또는 에너지들이 is outside of our vision.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out of vision이라고 얘기하잖아. outside of the vision, 그냥 out of vision. vision이라고 하면 우리 무슨 뜻이었어? 시각.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out of vision 이러니까 뭐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다. 실제로는 볼 수 없다. 라고 느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 이제 읽어보자. The universe is not made up of 이거 하나만 알고 가자. 그래서 be made up of 라고 설명하지? 이거는 우리 어떤 수거로 인식하면 됐었어? 이거는 그러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진 이라는 얘기였잖아. 만들어지다, 구성되다. 그러니까 대충 비슷한 혹시 이런 단어가 뭐가 있었지 우리? 대충 compose, 그치? 그러니까 be composed of 라고 하면 구성되다 라고 이렇게 썼었고 우리가 또 하나 더 있었지? 근데 얘는 자동사로서 comprise라는 단어가 있는데 comprised of 라고 쓰면 역시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그러니까 뒤에는 다 똑같아 of라고 뭘 쓰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니까 compose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로 많이 쓰고 그리고 comprise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다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not 이라고 부정하고 있지 그래서 not solely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 하나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라고 그래서 뭐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the atoms, 원자들 and heat we discovered last century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발견했던 그러한 개념들만으로 이 우주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in fact 라고 뒤에 이어주는 이 접속사 같이 생긴 애는 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 썼어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but 같이 그러니까 뭔가 화제를 전환할 때 우리가 많이 써줬단 말이야. In fact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So we have no idea what the bulk of the universe is made of. 여기서도 made of라는 말을 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없어도 돼. made of라고 써도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되고, made up of라고 써도 되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발견을 한 어떤 개념만으로는, 그러니까 우주가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일단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자.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1번이라고 체크를 해두자. 그러니까 거기까지 알면 읽었어. 그러니까 보면 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발견한 것들이야. 그치? 근데 그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거를 이제 좀 주제를 잡았으면 그 이제 뒤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구멍 뚫려 있잖아. 거기를 읽어보자. 그 문장을. In other words 라고 얘기하는 건 뭐겠어?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science is primarily a method of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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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빈칸이 뚫린 문장에서의 주어는 누구야 지금? science지, 그치? 과학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문장까지 그러니까 위에서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읽은 문장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science란 단어가 혹시 있었니? 없지. 그러니까 science는 분명히 그 중간에 어딘가에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빈칸 뚫린 문장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과학은 주요하게 그러니까 primary는 그냥 이거는 해석 안 해도 돼. 그냥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부정한 단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primarily science is a method of blah blah blah. 그러니까 science는 어떠어떠한 방법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면 사실상 이제 가운데를 읽어봐야 돼. 가운데에서 이제 science라는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읽은 데까지 보면 그래 우리가 뭔가를 밝혀냈어도 실제로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만 얘기한 거고 과학은 그 안에서 어떤 수단이겠지 당연히 어떤 사실을 발견하는. 그래서 중간에 읽어보면 어디를 읽어봐야 되냐면 딱 중간이거든. 그 science란 단어가 딱 나오는 데 하나 있어. 거기에 중간에 딱 그 if라고 시작하는 데 보일 거야. 그 이제 왼쪽에 막 그 첫 단어는 막 나열되어 있잖아. if라고 시작하는 데 보일 거야. If knowledge is growing exponentially because of scientific tools. 그러니까 과학적인 도구에 의해서 그런 지식들이 발전을 하는 거야. 지식들이 발견이 되고 만들어지고 성형이 되는 거지. Then at first glance 여기서 우리가 glance 하면 무슨 뜻이야? 흘끗 보다 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딱 그냥 본 거야. 첫인상 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맨 처음 그렇게 얼굴을 마주 봤을 때는 이라고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단어들이 뭐가 있어? 뭐 seemingly. 그러니까 seem 하면 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seemingly. 그러니까 지금 ly 붙여서 부사처럼 만든 거야. 그 다음에 뭐 apparently. 그러니까 우리가 appear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겨나다, 발생하다, 그러니까 또 나타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apparent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럴듯한 이런 뜻이 든단 말이야. apparently라고 쓰는 이런 단어들도 있다. 어쨌든 그러니까 apparently 아니면 또는 어쨌든 at first glance 우리 겉보기에는 we should be quickly learning out of puzzles.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과학을 통해서 뭔가 계속 어떤 사실을 밝혀내고 있어. 그러면 그 뒤로는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밝혀냈으니까 그걸로 끝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But instead, we keep discovering greater unknowns.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도구를 통해서 뭔가를 밝혀낼수록 모르는 게 더욱 많아진다라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지. Into the unknown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밑에서 요약을 해줄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단순히 과학은 그냥 그 안에서 사실을 밝혀내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 그게 어떤 갭을 그러니까 좁혀준다든지 여기서 설명하는 갭이라는 거는 이제 그 in other words 아까 읽었던 뒤에 그 맨 뒤에 문장 있잖아. 그 앞쪽 문장 보면 the gap between questions and answers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 어쨌든 이 갭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갭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과학으로 할 때, 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할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갭들을 좁혀주지는 못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5번에 읽어보면, 선지 5번 보면,
expanding our ignorance without limits. 그러니까 우리가 ignorance라는 뜻을 저번에도 했지만 여기다가 볼까? 우리가 ignore 하면 무슨 뜻이었어? 무시하다라는 뜻이었지? 그러니까 뭐 사람을 무시하든 뭐 아니면 어떤 사물을 무시하든 그냥 다 통용이 되는 거야. 근데 ignorant라고 우리가 바꿔 쓰는 단어가 있었지? 형용사처럼 ignorant. 이거는 우리 무지한, 알지 못하는 이란 뜻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명사형으로 ignorance로 만들어주면 보다 무지함,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expanding our ignorance.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밝혀낼수록,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과학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무지가 점점 더 확장된다. without limits라는 건 뭐야? 제한 없이 계속 끝없이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5번이라도 그러니까 바로 찾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과학의 역할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었으면 당연히 이거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아마 좀 2번하고 3번을 좀 골랐던 것 같은데 4번도 있었구나. 아무튼 2번 보면 2번에 reducing uncertainty caused by ignorance라고 설명하지. 그러니까 무지에 의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발생한 그 uncertainty, 불확실성을 reducing, 줄여준다라고 설명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뭔가를 밝혀낼수록 모르는 게 점점 더 많아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reducing이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아.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야. 3번도 2번이랑 같은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bridging the gap. 그러니까 우리 bridge라고 하면 무슨 뜻이었어? 이거는 그냥 다리지, 다리. 우리가 건너는 다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사로 쓰면 뭔가 이어주는 거야. 다리로 한쪽 끊어진 다른 한쪽을 이어주는 거지, 같이. 그러니까 bridging the gap between us and the universe.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우주, 그리고 그가 우리와 사이의 그 간격을 좁혀준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지금 그냥 그 안에 있는 지식을 그냥 밝혀낸다라고만 설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지금 지문의 주장에 어울리는 5번을 넣어주면 좋을 거야. 우리가 과학이라는 도구를 쓸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게 많아진다. 라고. 그 다음에 우리 34번 보자. 34번을 제일 많이 틀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34번에, 사실 근데 그렇게 어려울까보다는, 그러니까 좀 함정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선지가 헷갈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주제는 어렵지 않거든? 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갈게. 위에서 뭐라 했어? 처음에 뭐로 시작해, 지금? non-fictional이라고 시작하는 거 보이지? 우리가 픽션 하면 무슨 뜻이야? 보통 허구, 그러니까 허구의 이야기라고 설명하면 우리 SF 소설 같은 것도 우리가 줄여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약자고, 원래는 scientific fiction, 뭐 science fiction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런 것도 있고, 어떤 허구가 이야기가 아닌 거라는 거는 그냥 사실적이라는 거지. 우리가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 그대로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어야. 그러니까 non-fictional discourse는 이야기, 담화, is usually embedded in the context to tell you to take it, is an instruction manual or a newspaper. 이건 예를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instruction manual 하면 사용 설명서지.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newspaper report, 그러니까 신문 기사들, 그리고 a letter from the charity.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자선단체에서 주는 뭐 그런 그냥 어떤 그냥 편지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뒤에서 근데 그 빈칸 뚫린 문장의 지금 주어는 누구야? The context of fiction이지. 그러니까 뒤에서 지금 정작 설명하는 거는 fiction이란 말이야. 앞에서 설명을 맨 처음에 한 건 non-fiction에 대한 얘기였고, 그러니까 fiction으로 지금 바로 주제를 바꾸지. 근데 그 뒤에 동그라미 쳐볼래? though라고 하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잖아. 얘는 지금 but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지만이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단 말이야.
일단은 지금 이 지문을 읽을 때 두 가지가 대비가 되는 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 non-fiction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개념이랑 fiction이라고 얘기하는 개념 두 개가 대립이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가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어. 하여튼. 근데 우리 이거는 좀 많이 보지 않았니? 그러니까 일단은 맨 처음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non-fiction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non-fiction에서 정의를 해줬단 말이야.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요라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fiction, 그러니까 어떤 소설들 아니면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의 특징은 어떠어떠하다라고 설명하면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그래서 뒤에 보면 그러니까 그 빈칸 뚫린 문장 뒤에 보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주장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두 문장 있지? 그거는 지금 둘 다 주장이야.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해 준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예시를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그거야. 그냥 예시를 통해서 그냥 위에서 하고 싶은 말 유추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밑에 거 예시를 한번 읽어보자. 그러니까 이거 예시는 그냥 간단하게만 읽을게. 보면 그냥 if you tell a friend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 라고 얘기하면 뭐 어디 언제 몇 시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이거를 두 가지로 좀 설명해 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친구한테 약속을 했다고 해봐. 그냥 어디에서 만나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뭐 장소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시간 같은 것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무엇을 할지 이런 것도 친구랑 약속을 정한단 말이야. 어디 무엇을 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 그거를 뭐로 설명하냐면 여기서 concrete. 우리 콘크리트 하면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땅바닥에 그 걸어 다닐 때 그 우리가 밟는 그 콘크리트 얘기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이 있었어? 형용사로 단단한, 그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으면 돼. 그냥 말 그대로 돌처럼 단단한 느낌 받으면 돼. 탄탄한. 그러니까 concrete invitation and identify spatial and temporal reference from the context of utterance. 좀 말을 어렵게 쓰는데 간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utter이라고 하면 완전한 이란 뜻이야. utterance라고 얘기하면 그냥 완전함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솔직히 이거 단어만 가지고는 뭔 얘기를 하는지 조금 알기는 어렵고 그냥 아까 전에 얘기했던 concrete 이런 느낌대로 가면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딱딱 정해져 있잖아. 그냥 장소가 있고 시간 있고 무엇 어떤 걸 할지 딱 정해져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거 네 위에다 쓸게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예시는 햄릿이야. 셰익스피어 소설 햄릿이란 말이야. 이거는 지금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예시를 지금 대응을 시켜볼까? 그러니까 이 non-fiction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금 처음에 던져줬던 이 개념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약속의 개념이고 fiction을 얘기하는 건 지금 이 소설 햄릿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대응을 시키면 돼. 그래서 햄릿 뒤에 한번 읽어볼게. But when you read Hamlet, the fictionality of this work makes its relation to a world a matter of interpretation. 이라고 설명하지. 거기 한번 줄쳐볼래? a matter of interpretation.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해석해보면 뭐야? 그냥 해석의 문제, 해석의 문제. 근데 해석의 문제라고 우리가 보통 한국어로 이렇게 들으면 보통 뭐가 떠올라? 그냥 쟤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시각이 달라진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잠깐 염두를 해줘.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뭐 햄릿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 중간에 막 Disney's Princess, Dilemmas, 뭐 Renaissance Experiencing 막 엄청나게 뭐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맨 마지막 줄이야. 맨 마지막 줄은 봐봐. You can relate Hamlet to the world in different ways at several different levels.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햄릿이라는 같은 그 소설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 세계랑 그러니까 뭔가 대응을 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relate라고 설명하는 건 말 그대로 관련을 짓다, 연결을 짓다라고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정도도 달라. different levels 그런 다른 수준에서 역시 적용할 수 있다. 그게 지금 그냥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하는 거랑 지금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지. 햄릿 같은 소설을 우리가 읽으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러니까 일단 알겠어. 그 넌픽션이랑 픽션이랑 개념을 지금 구분하는 것도 알겠고 지금 뒤에서 예시도 두 가지 똑같이 다르게 들어줬다라는 것도 알겠어. 그럼 이제 문제를 봐야지 뒤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빈칸에서 지금 원하는 거는 그 픽션의 특징이 넌픽션의 특징이랑 거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지금 그걸 지금 원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맞는 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3번이야. 3번 보면 focuses primarily, 그러니까 primarily 그냥 주되게 아니면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그걸 맨 처음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주요 거기를 메인으로 한다라는 거지. On presenting specific issues. 어떤 구체적인 이슈를 그러니까 present 하면 그러니까 뜻은 많은데 이거는 그냥 여기선 나타내다 정도로 보면 되고 그냥 show랑 그냥 이렇게 같이 봐도 돼. show 보여주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집중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 이게 맞지?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표기를 좀 잘못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개념 맞아. 거기까지는 틀린 거 아니야. 네, 3번 한번 봐봐. 그러니까 focuses primarily on presenting specific issues. 그러니까 그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집중한다라고 설명하는 거랑 4번 한번 볼래, 4번? 거기 이제 4번을 친구들이 많이 찍었어. 그러니까 set clear rules for how to interpret the message.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확실하게 골라낼 수 있는 게 interpret the message라고 설명하지. 어떤 이야기를 해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set the clear rules,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규칙을 정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근데 위에서 아까 헨리 소설 같은 경우는 뭐였어?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그 보는 시각 그러니까 얘기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clear rule,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건 없어. 구체적인 그런 규칙 같은 건 없단 말이야. 그냥 사람들이 보는 방식에 따라서 보는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건 4번은 좀 제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좀 답이 조금 이상해 보여가지고 지금 봤는데 1번이더라고. 그러니까 1번 잠깐 볼게요. 거기서 leaves open the questions what it is about.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leaves open the questions. 그러니까 그 질문의 여지를 열어놓는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답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 우리 보통 서술형 얘기하면 뭐야? 그러니까 네가 적기 나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 여기서도 이거 지금 그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하는 거랑 지금 그건 맞아. 그 지금 이거랑 지금 일치하는 내용이야, 일종의.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지금 여기서는 1번의 선지에서는 그냥 open question이라고만 설명한 거고, 그러니까 open 열려있는, 그치? 근데 3번에서는 그게 focuses primarily on presenting specific issues. 그치?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이거는 좀 이거 3번은 잠깐 놔둘래?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내가 조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명하기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 이거 간단하게만 알아놓자. 다시 정리해줄게. 그러니까 처음에 넌픽션이랑 픽션을 같이 구분해줬고 그거에 대한 예시를 각각 들어줬어. 그치? 근데 지금 빈칸에서 요구하는 문장을 지금 보면 그러니까 빈칸에서는 그러니까 픽션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 픽션의 특징만 단순히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밑에 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냥 해석의 문제다.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을 집어넣은 선지면 충분하단 말이야. 그게 지금 정답이 1번인 거고. 그러니까 3번까지는 가기에는 지금 specific issues를 조금 더, 그러니까 specific 말고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구체적인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좀 더 열려있는 아니면 그냥 unspecific이라고 좀 반대로 적어놨으면 좀 맞을 법만도 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럼 우리 35번 보자. 계속 한 문제 적고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주는 거 말고도 본인이 좀 그 지문 안에서 뭘 얘기하는지 그 논리를 자기 혼자서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해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읽고서 이러이러하다라고 그냥 나한테 그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지문에서 진짜 뭘 얘기하는지는 너희들이 생각하면 그게 더 좋은 거야. 네, 35번 보자 일단은. 35번에는 그게 그러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몇 개만 좀 찝을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하고 있어? 첫 문장. 그 지금 그러니까 얘는 선지가 없어. 선지 표시가 안 돼 있잖아. 보면 처음에는 그냥 바로 주제를 던져줘 그냥. Computer graphics can nowadays visualize almost everything. Hence, description of robots in the movie can be quite fantastical. 그래서 robots have been portrayed in all types of artistic expressions. blah blah blah.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말 그대로 기술의 발달이야. 우리가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게 높아.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로봇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만 조금 체크하자. 그냥 이거 그냥 순서대로,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진 않으니까. 1번, 지금 1번 선지 보면 such media portrayals 라고 얘기하지.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 media portrayal. portray한 묘사란 뜻이 묘사하다란 동사지, 그치? portray 묘사야. 그러니까 그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것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shapes our perceptions of robots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관념들, 그런 것들을 shape 무슨 뜻이야? 모양을 바꾸다 또는 아니면 모양을 만들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대로 우리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대로 아니면 인스타에서 찾아보는 대로 그 사람에 대한 아니면 그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굳어진단 말이야. 아, 얘는 어떤 놈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선지 보면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 막 해석을 안 할게. 2번 보면 while we are at interesting points in time.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흥미로운 그러니까 여기서 at an interesting point in time 이라고 설명하는 거는 우린 지금 흥미로운 시점에 있다라고 설명, 흥미로운 시대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So where more and more robots are about to enter our everyday lives. 그러니까 어쨌든 로봇들이 우리 삶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그치? Almost all our knowledge about robots stems from media.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봇에 대한 인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 그냥 What is the robot? 이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로봇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이거에 대한 답변이야 일종의. 뭐가? 우리의 인식이지. 그 로봇에 대한 인식이야.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로봇에 대한 지금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 계속. 그 다음 3번 선지 보면 This creates a gap between the expectation fueled by science fictions and the actual ability of the robots.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이 갭이라는 거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기대의 차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로봇을 보고서 로봇이 하늘도 날고 아니면 다른 어떤 오지 같은 데서 같이 그러니까 인간이 갈 수 없는 데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이언스 픽션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위에서 얘기했던 그 미디어의 지금 한 예시를 설명하는 거야.
SF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랑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얘기하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로봇이 계속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 로봇 산업 발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게 로봇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로봇의 기능이야. 그러니까 로봇의 실제 기능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랑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 인지의 갭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거랑 실제로 알게 되는 거랑 그 미디어,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어디 페이스북 같은 데서 알려주는 그런 이미지랑 다르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지. 그렇게 됨으로써 5번 한번 볼래? 5번. 바로 4번 건너뛰고 5번에서 thus, 그러므로 the fantastic image of the robots constructed by media, 그러니까 그 미디어에 의해서 꾸며진 그러한 만들어진 로봇의 이미지들이야. 그치? 그것들이 often leads to disappointment. 가끔 로봇이 그것밖에 못해 라고 우리가 실망을 가끔 하기도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4번이랑 5번이 바로 이어지거든. 근데 4번 보면, 아니, 그러니까 3번이랑 5번. 그래서 4번 보면 as the role of robots becomes bigger in daily life. 그러니까 우리 삶에 들어서 그 로봇의 역할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그냥 해석해본 거야. The concern is that the ability to have healthy human relationships may suffer.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막 미디어 얘기 나오니까 그냥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좀 은연중에 그렇게 연결을 지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인간 관계에 대해서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로봇에 대한 개념 또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과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과 아니면 그리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제로 그 로봇이 할 줄 아는 기능들을 비교해 보면 갭이 엄청 크다, 차이가 엄청 난다 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지, 지금은. 그러니까 4번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healthy human relationship, 인간관계, 서로의 어떤 건전한 관계를 만드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랑은 지금 관련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4번 골라주면 되고. 36번이랑 37번, 그러니까 그 39번까지는 그건 좀 빠르게 갈게. 이거는 친구들이 거의 맞춰서, 그러니까 조금 그냥 거기가 왜 정답인지만 찝어주면 괜찮을 것 같거든. 음, 음. 36번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거기 박스 한번 보면, 박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clothes are produced seasonally and updated according to the new trends. 그러니까 일단은 clothes라고 우리가 개념을 잡자. 옷이잖아? 주제를 던져줬어.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거야, 일종의. 근데 뒤에 보면 seasonality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season이라고만 얘기하면 뭐겠어, 이거는. 그냥 계절이지. 근데 이거를 또 명사로 만들었어. 그냥 seasonal 하면 뭐야? 그냥 계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란 뜻이란 말이야. seasonality, 그러니까 계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seasonality poses, 여기서도 pose,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포즈를 취하다 그러면 자세를 잡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동사로 썼을 때고, 여기서는 이제 타동사로 쓰고 있지. pose challenges. 그냥 challenges라고 솔직히 그냥 동사로 써도 되긴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타동사로 쓰는데 말 그대로 문제를 제기하다라고 써주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as there are two busy periods of the garment productions, a year followed by the slack period.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바쁜 시기가 있어. 그치?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어? slack 하면 느리다라는 뜻이야. 또는 느슨한 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수영장 워터파크 같은 데 생각해봐. 그런데 우리 여름에 사람 되게 많잖아. 근데 겨울만 되면 우리 실외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이 없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옷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뭔가 시즈널, 그러니까 어떤 계절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시기가 있고 덜 팔리는 시기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B번에서 이어주거든. This makes productions resistant. 이거 해석 잘해야 돼. 여기서 그 this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위에서 얘기하는 그 clothes production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옷을 만드는 것이라고 아니면 아니면 의료 산업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this 걔가 주어겠지. 이거는 문법적으로 중요하니까 조금 이건 짚고 넘어가자. makes production okay. resistant. 우리 그냥 resist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 여기다가 resist 하면 저항하다라는 뜻이었지. 그러니까 resistant라면 저항하는 이란 뜻일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뭘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makes는 지금 5형식 동사잖아.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옷 만드는 그 산업 자체를 되게 어딘가와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resistant 말 그대로 마찰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잘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주면 좋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 둘이 그러니까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뭐에 의해서 잘 맞지 않는 거야? 이거 this. 그러니까 this라고 얘기하면 이거 지금 seasonality에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the upfront cost,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안 하는 그러한 계절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겨울 옷만 만드는 그러한 기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겨울 옷만 만드는 기계가 있고, 여름 옷만 만드는 기계가 있어. 근데 이제 그 공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 여름이 됐어. 그럼 여름 옷을 만드는 그 기계는 엄청 많이 돌아갈 거야. 근데 겨울 옷을 만드는 거는 한 번도 안 돌리겠지. 사람들의 수요가 거의 없을 테니까. 사람들이 안 살 테니까. 그치? 여름 시즌에서는 겨울 옷을. 그러니까 그 기계를 근데 유지하는 비용이 있어. 걔는 전기세 꾸준히 먹거든. 근데 그거를 계속 돌리지도 않으면서 거기 남겨놓는 거는 비용만 계속 들어가는 거지. 유지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안 쓰는 그런 기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걸 거기 돈이 계속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설명해 주거든. 그 뒤에 이제 A가 이어지거든. A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외주를 맡긴다라고 설명해. outsourcing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C로 이어질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outsourcing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보통 프리랜서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기업이 있으면 기업 바깥에서 외주 업체라고 설명하면 그러니까 기업에서 맡긴 내용들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전문적으로 수행을 해주는 기업을 얘기해.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그것도 이제 기업이지 일종의. 그러니까 어떤 작은 밑에 있는 회사를 설명한단 말이야. 근데 아웃소스도 역시 얘도 계약을 맺어야 되거든. 여기서 얘기하는 그 supply contract는 그 아웃소싱을 맡기는 사람이랑 아웃소싱을 받는 사람 그 둘 간의 계약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맺게 된다라고 마지막에 설명해 주거든. 마지막에 뭐 스웨트샵이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단어까지도 이제 연결을 하면서 이제 지문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문의 흐름은 뭐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박스에서 seasonality라는 개념을 설명해 줬고, 그치? 그러니까 옷 산업이 그러니까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가 있어. 근데 불황기에는 유지 비용이 되게 크단 말이야. 결국에 그래서 A에서 아웃소싱을 맡기는데, 그치? 근데 그 아웃소싱에 뭐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그 C에서 설명해 주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돼. 다음 37번 넘어가 보자.
음. 그 다음에 37번은, 요거는, as necessary that is genetic, however, 거기 그 박스만 좀 개념을 적자, 박스만. 거기에서 이제, for a trait to actually evolve, it is necessary that it is genetic. 그러니까, 뭔가 진화를 해서, 그러니까 진화를 하려면, 거기에서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어떤 그냥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거랑 관련된.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그 대를 이었을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밑에 있는 자식이 계속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그 계속 그 유전자를 계속 갖고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진화라고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however, biologists observing their appearance of the, or behavior in the other organisms do not always have the firm evidence that this is the case. 근데 어쨌든 진화를 하려면 그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보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동물 행동학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urban organism이라고 얘기하면 도시의 생태를 관찰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딱히 그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진화를 하려면 그 자손대로 계속 그 유전자를 물려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문을 갖는다라는 거야. 실제로 이게 맞나라고.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거든. B번에 이제 예시를 이제 들어주기 시작해. B번에서. 그러니까 behavior is especially tricky. 그러니까 어쨌든 행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행동이라는 건 동물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if some species of birds behave more boldly in the city. 그러니까 bold라는 뜻은 여기다 쓸까? 우리 보통 볼드체라 그러면 뭐 어떤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굵게 쓴 그런 글씨체를 얘기하는 거지, 볼드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굵은이란 뜻도 있지만 성격상으로는 대담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 서울 어디 종로 같은 데 가가지고 비둘기들 봐봐.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가면 그러니까 그런 데 말고 우리 동네 이런 비둘기들 보면 그냥 그러니까 우리 한 몇 미터만 가도 도망가거든. 근데 그런 도시들 같은데, 종로 같은데 아니면 뭐 종각 같은데 가가지고 비둘기들 보면 사람들 옆에 있어도 안 도망가.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담하게 행동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새들이 도시 안에서 더 그렇게 그러니까 행동을 한다라는 거, 대담하게. 어디보다? In the countryside, 시골보다. 근데 그런 행동에 대해서 딱히 얘네들이 그 bold behavior,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bold gene이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대담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유전자야.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있는 것 같지도 않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그 지문의 요지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뒤에서 C번에서 이어지거든. They could have simply learned that the boldness pay off in an environment where there is a food to be snatched and the fear of the predator is unjustified. 그러니까 도시가 시골보다 살기가 더 삭막하거든. 그러니까 새들이 좀 더 대담하게 행동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뭔가 먹이를 찾고 아니면 짝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And even if an urban behavior is solely due to the animals be ability to learn, this does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the evolutionary changes occurring eventually. 그러니까 또 여기서 설명하면 그래, 그러니까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그 밑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경이 좀 글씨로 쓰면 좀 그러네.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그 도시라는 환경에서 생존율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야. 도시에서 좀 더 대담하게 행동하는 애들이.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또 진화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 그게 지금 A에서 이어지는 게 A 한번 봐봐. A에서 if boldness is beneficial. 그러니까 그 boldness, 대담함이 여기서 이득이 된다면 then learning to be bold.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러니까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거지. 그게 be replaced by genes that cause an animal to be bold from birth.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대담하게 행동하는 새끼들을 낳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 그대로 그럼 뭐겠어? 그러니까 위에서 아까 bold라고 설명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생존율이 높아. 그러면 새끼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해. 그러면 결국에 그게 뭐다?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진화고 그 진화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 그 genes. 그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화하려면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자손들이 다 그런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얘기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도시에서 생존율을 높여주는 그런 성격을 그러니까 성격을 계속 갖고서 그게 자식대로 이어지다 보면 그게 유전자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좀 설명이 어려운데 하여튼 정답은 지금 여기서 B, C, A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면 돼. 이렇게 저는 38번은 앞에서 hunter gatherer이라고 설명했지. 그러니까 그냥 수렵 채집 사회를 아까 여기서 설명해줬어. 그러면 정답으로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 그러니까 여기서 hunter gatherer society에서 리더가 그러니까 리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정권자야. 근데 이 결정권자가 hunter gatherer society에서는 딱히 우리가 현대에서 아는 그 리더의 개념이랑 좀 많이 다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거를 좀 구분해보자. 여기서는 modern이라고 설명해보고 그러니까 현대. 근데 이때 이 리더 개념은 그냥 누군가가 자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사냥 잘하고 어떻게 뭐 어디 지리를 잘 아는 애가 그냥 누군가 자원을 하는 거지 일종의. 여기서 근데 이제 모던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는 않거든. 여기서는 딱히 그렇게 막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서 잡아서 보면 되는데. 근데 핵심 단어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 hunter gatherer society에서의 리더의 지위야.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people in this position, at this position. 그러니까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치? 거기에 disposition leader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more not spread from working on everyday tasks just like everyone else.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everyday tasks라고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요런 것들에서 시작해서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spread가 아니라 spared구나. 그러니까 not spared from every work.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spare 하면 이제 뭔가를 그러니까 남겨두다, 아껴두다라는 뜻이 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어디서부터 설명하면 좋을라나. 그 2번 뒤에 문장부터 볼래? 2번 뒤에 문장. 그 when a situation emerged that required a special skill.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스킬을 써야 되는, 특정한 기술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라는 거야. So someone took responsibility for the leading. 그러니까 누군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summon은 그 hunter gatherer society에서 지금 summon이야. 어쨌든 그 사람이 누군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 사람 책임 맞는 거지. And when the situation was resolved, the power of the leaders usually dissolved with it.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끝났어. 그러면 그 사람의 리더의 지위도 계속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dissolve 얘는 무슨 뜻이었어? 여기서 지금 자동사로 쓰고 있어. 해소하다라는 뜻이야. 해소하다라는 건 말 그대로 사라지다라고 우리가 그냥 돌려서 해석하면 되거든. 사라지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헌터 게더 소사이티에서는 리더는 누군가가 자원을 해줬어. 그러니까 내가 리더해서 내가 리더 맡아가지고 이런 일을 해결할게 라고 하고 나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 해결이 됐잖아. 그러면 그 아까 자원했던 사람의 리더의 지위는 아직도 남아있는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지. 그냥 그 사람도 평범한 시민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 보면 기관이 있고 그 위에서 내리는 그러니까 기관에서 명령을 따라서 그 밑에 정부 부처가 각자 수행을 하고 막 하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위가 한때 그러니까 물론 우리 4년 임기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렇지? 아니면 또 뭐 이제 왕국이나 또는 뭐 어떤 군주제 같으면 그 사람이 평생 그 이제 왕의 지위를 맡았었잖아. 그런 거랑 다르다라는 거지. 옛날 사회, 그러니까 고대 막 구석기, 신석기 이런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들끼리 어떤 동의를 구해서 같이 그냥 누군가가 그냥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원을 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사람도 역시 똑같은 시민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지. 이게 좀 내가 좀 짧게 설명하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이게 좀 많이 길어져가지고 미안. 그러니까 지금 3번 뒤에 봐봐. 아까 2번 지금 뒤에 그러니까 2번까지 해석했잖아. 보면 It should be noted that in the egalitarian society, being a leader was hardly something other members envied.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할 만한 아니면 좋아할 만한 그런 지위, 그러니까 지위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야, 리더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4번 뒤에 보면 in fact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화제 전환을 해주는 거잖아. The leader was probably the hardest working member of the group, gaining his or her reputations by skilled hunting and generosity. 그러니까 여기서 리더에 대한 특성이야. 그러니까 리더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리더는 그냥 그 그룹 안에서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거든. 4번에다 한번 집어 넣어보면 The people in this position were not spared from working on everyday tasks.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딱히 그러니까 평범한 일들 그런 걸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아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이 자원을 하면 그냥 너 해 이런 식으로 그냥 말 그대로 선뜻 내주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라는 거지. 뒤에서 in fact라고 뒷받침해 주는 거는 좀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이거는 미안하다. 문제가 재미가 없다. 이거 참 4번, 이거 39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39번은 우리 이거 39번이랑 40번 잠깐 놔두고서 그 맨 뒤에 그 41번 있지? 41번 넘어가서 너무 내가 이거를 막 한 문제를 막 5분 안에 설명을 해주려니까 나도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우리 이거 41번, 42번만 하고 마치자. 그리고 뒤에 43번, 45번 한번 답지 줬으니까 한번 같이 맞춰보고 41번부터 보면 그냥 제목부터 보자. 일단은 제목에 그 선지 볼래? 그러니까 Does migration truly promise a bright future? 그러니까 얘에서 지금 던져주는 주제는 migration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immigration이야. migratio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이주를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다른 국가에서 그러니까 A라는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넘어가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이주라고 설명하잖아. 또는 이민 간다라고 설명하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주제야 여기서는. 그래서 what stereotypes deny the real benefits of migration, myths about the migration creates unrealistic expectations. 그래서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는 일단 개념은 이주야. 근데 그 이주에 대한 어떤 expectations. 그러니까 기대거든, 기대. 아니면 그거에 대한 perception, 인식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주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게 지금 주제거든. 그러니까 이주에 대한 생각. 그래서 두 가지 파벌이 나와. 여기서 밑에서. 이거 위에 보면. 이제, 이주에 대한 장점이 있어. 그게 어디 있냐면, 그 B번 선지 있지. 그 B번 선지, 그러니까 그 이제 막 원래 42번에서 A부터 E까지 막 틀린 거 고르세요라고 설명하는 곳 있잖아. 거기에 B번 선지 뒤에 보면 그 뒤에 문장이야. The money migrant sent is a home is vital source of income. 그래서 remittance enable huge improvement in housing, health, education, and living standards. blah blah blah. 그러니까 이주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일을 해서 돈을 이제 집으로 붙이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어쨌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거든. 거기에서 돈을 더 많이 주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홈 컨트리 원래 A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B라는 나라에서 번 돈을 가지고서 A라는 나라에서 생활을 하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이주에 대한 선입견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주를 하냐? 우리가 보통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이제 과거에 한 뭐 1900년대 뭐 이렇게 따지면 그때는 이제 미국이 되게 잘 살 때였거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되게. 그럼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와, 나도 미국에 가면 저렇게 부자 돼가지고 되게 땅 엄청 넓은 부지에서 저택 짓고서 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입견이야. 그러니까 그냥 나도 거기 가서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주를 하면 되게 좋은 점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주를 그러니까 별로 좋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이주하는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답은 2번이야. 그 41번에서 이 답은. 그러니까 what stereotypes deny. 그러니까 그러니까 stereotypes 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입견들이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지. The real benefits of migrations.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선입견은 그래, 아니 뭐 그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면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왔을 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그런 어떤 그냥 허황된 꿈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일종의. 근데 여기서 실제로는 근데 이주의 장점이 있다라고 분명히 찝어줬어요. 여기 지문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답이 2번인데 좀 1번도 이제 좀 정답에 가깝긴 하거든.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근데 답은 이제 2번이니까 참고하면 되고. 그 42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거는. 42번은 이제 근데 이게 지문 안에서 막 A 막 B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두 가지 관점이. 그러니까 그걸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엔 뭐 irrational dreams라고 하면 이거는 비합리적인 꿈이라는 거잖아. 이거는 지금 그 두 번째 지금 아까 설명했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지금 irrational dreams라고 설명하는 거고 B번에서는 better options than staying. 그러니까 그 자기 나라에서 머무는 것보다 딴 나라에 가서 좀 더 생활하는 게 더 좋은 선택지다라고 설명하는 건 이주의 장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지금 되게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요것만 잘 판단하면 2번, 그러니까 마지막에 2번 그거 그 이가 이제 emphasize를 좀 반대로 써야 돼 지금. undermines나 아니면 뭐 다른 그러니까 부정적인 단어를 써주는 게 맞아. 내가 아까 전에 좀 그 36번부터 좀 헤매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설명을 나도 이게 나도 이게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순서랑 좀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33번이랑 34번 이런 빈칸 뚫린 문장들은 그냥 지문의 내용을 좀 요점만 좀 집어주면 되거든. 근데 요런 37번 뭐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지문의 논리를 처음부터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좀 그래서 너희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다음번에 오면 내가 좀 이거는 어떻게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볼게. 고생했고, 다음 주에 아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4회차고 5회차가 있을 텐데, 5회차가 마지막이거든? 아마 5회차 풀고 나서는 좀, 글쎄, 모의고사 말고도 이제 좀 지문을, 아마 계속 근데 권 선생님이 나한테는 계속 모의고사 문제를 너희들한테 풀리길 바라시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그거 좀 염두해 줬으면 좋겠어. 네, 고생했습니다.